데버러와 그녀의 할머니는 숲 근처의 마을 외곽에 살았으며 종종 약초를 수집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우유를 늘리기 위해 폭식에서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 종종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든 이웃들에 의해 치료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수유모를 위한 생산이나 남성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을 마녀로 간주하고 약초집을 피하는 적들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처럼 데보라는 부모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한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프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 평생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었어요. 데보라,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잘 죽어요. 난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가서 조심하세요. 그들을 보세요. 마음은 사악한 사람들이 당신 근처에 있도록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면 꿈에서 당신에게 가서 진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할머니는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웃이 데보라가 그녀를 묻도록 도왔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온 소녀는 고아의 집을 둘러보며 이제 사랑하는 할머니가 없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데보라 침대 옆에 앉아 레이스 침대보로 덮인 베개 더미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계속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데버러가 학교를 막 마쳤는데 이제 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데버러 집에 있습니까? 카너 데버러의 전 동급생이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결혼해달라고 요청했던 출입구에 서 있었지만 소녀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들창코에 기절한 활레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여기 앉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나는 단지 그것 때문에 왔다. 어머니가 우편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베라, 이모가 아파서 아들에게 가더니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체국에 가세요.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데보라는 즉시 가장 가까운 우체국으로 달려갔고 저녁에는 새로운 우편 배달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일이 힘들었습니다. 가방이 그녀의 어깨와 다리를 찢었습니다. 저녁까지 포기했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일이 그녀에게 약간의 수입을 가져왔지만 우체국에서 데버러는 한때 연약한 소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던 예에 바르고 잘 관리되는 남자인 믹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우편 가방을 가지고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이후로 믹은 우체국을 점점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데버러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이미 꽤 어른이 되었지만 그는 종종 어머니의 의견을 언급했습니다. 대화에서 데버러는 자신이 전형적인 마마보이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지만 그 소녀는 경험이 없었으며 그녀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면 믹이 데버러를 자신의 아이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한 날에도 그녀는 확실히 그녀의 의견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 소녀는 자신이 클라우드 9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믹이 그녀에게 제안했고 고아였던 그녀는 곧 합당한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외롭고 경험이 없는 데보라는 그녀의 삶이 그녀의 사랑하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행복하고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믹의 부모는 그녀를 아주 따뜻하게 받아들였지만 전날 그들은 아들과 가난한 소녀, 특히 고아와 결혼하지 말라고 설득하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아들은 생애 처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회의를 포기했습니다. 혼합된 부모는 데버러에게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그녀에 대한 그들의 실제 태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곧 젊은 부부는 결혼했고 불과 한 달 후 신혼부부는 데버러가 직장에서 사임했을 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부모에게 발표했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우편 배달원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데보라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들 믹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던 날 며느리가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인들 앞에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는 아내에게 큰 꽃다발을 가져왔고 그의 어머니는 신부에게 금반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손자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남편과 나는 항상 우리 믹만큼 똑똑한 소년을 꿈꿨습니다. 엘러노어는 며느리에게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아기가 믹처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엘러노어의 말에 따르면 데버러는 어떻게든 아들의 외모와 정신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믹의 부모는 아기가 어떤 식으로든 데보라와 닮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출산 전날 데보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할머니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손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이 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의사는 출산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데버러에게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간호사가 분만 전방에 들이닥쳐 믹에게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제왕절개를 하러 갑니다. 여기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남자에게 제왕절개가 자연분만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할 징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믹은 간호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긴급하게 수술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가 수술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정보와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아기를 분만하는 의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 급하게 수술실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믹과 데버러가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데버러는 끌려갔고 그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듣고 수술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다가 잠시 동안 아기가 태어난 비명 소리까지 들었고 그의 마음은 행복하게 뛰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믹은 데버러와 아기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데버러를 수술한 의사가 그에게 나왔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아직 태어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는 건조하게 믹이 그의 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뭔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옆 수술실에서 다른 여자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이해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곧 정신을 차리고 당신과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히스테리를 피하기 위해 어려서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데보라는 믹이 그녀에게 말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배를 뒤척이고 작은 다리로 발로 차던 그녀의 작은 아기가 그녀가 사랑하는 오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다렸던 아들은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생명이 없는 갓난아기를 꺼냈을 때에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믹이 직접 아들을 데려가 묻었습니다. 그는 작은 무덤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데보라 그녀는 남편과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믹을 점점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꿈에서 손녀에게 와서 몇 번이고 그녀를 보고 울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데보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은 데버러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그를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맥을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보세요. 그녀는 죽은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녀는 결코 아들의 무덤에 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과 이혼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여기서 미쳐버릴 거야. 그리고 6개월 후에 이혼한 젊은 부부 데보라는 그녀의 마을로 돌아가서 늙은 할머니 댁에 정착했고 그녀는 다시 우체국에 일자리를 얻었고 은둔 생활을 더 많이 했다. 그리고 더 자주 그녀는 할머니처럼 약초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가 시간에 옛날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데보라는 숲속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모으고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밤에는 그녀와 똑같은 빨간 머리와 파란 눈의 소년에 대한 꿈을 점점 더 자주 꾸었습니다. 그녀의 꿈에서 날이 갈수록 그가 점점 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제 막 걷는 법을 배운 어린아이였습니다. 잠결에 그녀에게 달려갔고 2년 후 그는 이미 매우 독립적인 소년이 되었습니다. 빌리 데버러가 잠결에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 어떻게 당신을 찾을 수 있나요? 데버러는 자신의 꿈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그녀는 미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아이가 진짜인 것처럼 다시 만나기를 밤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팔에 안고 그의 다루기 힘든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결에 노래를 불렀고 그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데보라는 코너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가 마을로 돌아온 이후로 그녀를 위해 평생 동안 함께했으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녀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데보라는 여전히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겪었던 배신적인 배신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믹 카너의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거기에 있었고 그녀가 필요할 때 롤리 우먼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손자의 손을 잡고 데려온 것처럼 데버러의 꿈에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잠을 자다가 데보라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손녀를 괴롭히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데보라는 노부인의 얼굴이 불안해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전화를 하려고 자다가 손을 잡고 길로 인도했습니다. 데보라는 잠에서 깨어나 할머니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가 그녀를 어디로 불러 꿈을 꾸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꿈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데보라 준비됐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데보라가 자면서 속삭였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할머니가 갑자기 그녀에게 말했어. 꿈에서 그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그렇지 않으면 긴급히 찾아야 해. 당신은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사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보라는 어린 시절 꿈에서 본 것처럼 마치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숲과 그 너머의 큰 저택을 보았지만 그곳에 가본 적이 없지만 데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숲 너머에 도시가 있었어요. 그 저택은 분수가 있는 거대한 정원이 있는 매우 호화로웠어요. 그늘진 골목과 푸른 잔디밭. 데보라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멍해져서 느꼈던 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녀는 여행을 떠나서 신비한 저택을 직접 눈으로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숲을 통과하는 길은 그녀에게 친숙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할머니와 함께 이곳을 여러 번 걸었고 나중에는 희귀한 약초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직접 치료하기 시작했고 늪지대와 지나갈 수 없는 낯선 곳이 왔습니다. 데보라는 이미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숲은 갑자기 그녀가 볼 수 있는 나무들을 통해 갑자기 더 밝아지고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유명한 시골 마을. 데보라가 가장자리로 나와 길을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꿈에서 본 집이 바로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다른 집과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 앞 잔디밭에서 그 이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3살 배기 소녀는 유모로 보이는 노부인의 비난으로 판단했다. 데보라가 가까이 다가가는 석양의 광선이 그녀의 눈에 직접적으로 비쳐 소년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지만 시도했지만 볼 수 없었다. 꿈에 나온 그 소년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숨가쁜 유모 빌리가 쫓아오는 것을 멈추고 벤치에 앉기로 했습니다. 빌리 또 늦었다고 아버지가 혼낼 거예요. 집에 가세요.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곧바로 그와 충돌했습니다. 충격에 빠져 거기 서 있던 데보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작은 빌리였습니다. 그녀가 2년 넘게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소년. 잠깐 도망치지 마세요. 데보라가 소년을 막았습니다. 덤불 어딘가에서 함께 찾아보자. 그녀는 소년의 손을 잡고 숲으로 데려가면서 보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모가 다가와 감사하다고 데버러가 소년을 데리러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정부를 찾고 있습니다. 청소나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잘합니다. 데보라는 여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요. 아무도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은 곧 스페인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그 집은 문을 닫거나 팔 것입니다. 수다쟁이 여자는 주인의 사업에 대해 기꺼이 논의했습니다. 안녕 꼬마야. 너 곧 진짜 스페인 마초가 될 거야. 데보라가 아이와 농담을 했고 투우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가장 용감한 사람은 큰 황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도 용감합니까? 나는 가장 용감합니다. 어린 소년이 자신있게 선언했고 당신은 몇 살입니까? 거의 내 생일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강아지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녀와 함께 흥분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그의 생일 확인된 유모는 다음 주 금요일에 축하하고 스페인으로 갑니다. 데보라는 자신의 아들이 같은 금요일에 3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아들과 같은 날 아이가 태어났을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그녀 앞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좋은 여행이 되길 바라며 생일 축하해요. 데보라는 눈에 띄지 않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머리에서 작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떼어내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녀는 숲속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고속도로로 나가서 히치하이킹 차를 잡았습니다. 이제 데보라는 1분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곧 그들은 빌리를 유럽으로 영원히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할머니가 꿈에서 그녀가 급히 DNA 검사를 해야 하고 마침내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게 그녀의 아이라면 아니면 그녀가 미쳤다면 데보라가 주먹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불타는 눈을 하고 그의 집에 뛰어들었을 때 코너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가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를 우편으로 보낼 실험실을 긴급히 찾아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침에 미쳤다고 생각하게 될지 말하지 마세요. 그는 이제 그녀의 삶과 한 어린 소년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탐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녀를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데보라는 그녀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빌리가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에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4일 후 DNA 검사 결과가 준비되었고 그녀는 탐나는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카너는 내가 가진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빌리 카너는 의아해했습니다. 데버러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마침내 데버러는 카너에게 최근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그녀가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데버러가 여전히 그를 살아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찾고 있었고 그녀의 아들이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은 미친 여자의 정신착란에 더 가까웠지만 문서는 진짜 공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녀가 어떻게 그를 찾았습니까? 카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어요. 카너 이제 상관없어. 내 빌리는 이제 곧 해외로 끌려갈 것이고 나는 그를 영원히 잃을 것입니다. 알았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빌리를 데리러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사기꾼으로 체포되었고 데버러가 아들 없이는 떠나지 않겠다고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경찰에 전화까지 걸어 그녀가 빌리의 어머니라는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빌리이고 테스트한 것이 그의 생체 물질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버러는 빌리의 부모와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들을 상대로 경찰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들은 그녀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시도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계획대로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나 데보라는 쇠손잡이로 가족을 붙잡았다. 이제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100% 확신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미친 여자에게서 벗어나고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반복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그 소년이 실제로 데보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그를 해외로 데려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빌리가 왜 다른 사람의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3년 전 데보라의 아들로 묻힌 아기의 시신이 발굴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전처에 대해 잊어버린 믹, 여전히 아들의 무덤을 방문했지만 두 번째 아이가 실제로 빌리가 자란 가족의 자녀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매우 유명한 대리인이자 사업가의 아내가 실제로 3년 전에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족은 최고의 캐퍼텔 클리닉에서 출산을 계획했지만 조기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의사는 제왕절개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사산된 아기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매우 영향력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에 겁을 먹었습니다. 아기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더 나쁘게도 나는 당황하여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제왕절개를 하고 그 아이를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끔찍했지만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고 내 행동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고백이었습니다. 의사는 그토록 낮은 수준까지 굴복했지만 이제 그들은 적어도 어떻게 아기들과 그러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데보라는 빌리를 데리고 그의 양부모는 상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아이는 친어머니와 친어머니를 알아야 했고 그녀에게 익숙해지자 의사와 간호사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엄격한 점검을 시작했고 그 결과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웠지만 데버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소녀는 그녀에게 빨리 익숙해졌고 어린 시절부터 유모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자랐으며 게다가 집여주인 폴러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이 3년 동안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여가 시간을 소비한 새로운 어머니가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쉽게 그녀와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리의 전 가족은 여전히 데버러로부터 아들의 사진을 보내고 그의 비디오를 보내고 적어도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계획대로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사실 일주일 후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이 상황에서 데버러 못지않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1년 후 폴러는 의사들의 세심한 감독하에 성공적으로 여자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데버러는 그녀가 운명에 감사했고 고인이 된 할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약속을 지키고 그녀의 후원 없이는 그녀를 떠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내세에서도 그녀는 아들을 돌려보내는데 도움을 주었고 데버러는 이 세상에서 항상 그녀를 지원하고 빌리를 되찾도록 도와준 유일한 사람인 카너에게 감사했습니다. 데버러는 결국 그와 결혼했고 어느 날 밤 그녀의 할머니가 꿈에 그녀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